각 지역에서 보다 가까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고 이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청의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영영 청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는 서울청 자체의 정책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서 느끼는 점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영영 청장을 만나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또 행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정말 특성상 최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네. 느끼는 바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게 지방청에서 근무하면서 예. 느끼는 게 이제 그것도 한 두 가지로 좀 네.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출하고 기술 개발, 이게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주력, 뭐 다른 지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 지역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기술 개발을 잘 해도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만 판매되고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어떤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개발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는 좀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봐야 되고, 다음에 수출 기업도 기술 개발에 바탕 없이 그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 사업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지방에서 어떤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네. 또 이제 현장 집행에 대한 지도라든지 다음에 성과 점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수업체가 발굴이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역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 그 중소기업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인기 있는 직장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2000년대 초에 그 벤처기업가가 그 신랑감 순위에서 1등을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붐이었죠. 예, 그때 네. 좀 일시적이었고 이 중소기업 중에 복리 후생이라든지 보수 이렇게 근무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더라도 그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좀 그런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나서도 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지원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내일채용 공제가 있습니다. 네. 내일채용 공제는 이제 해당 직원하고 기업이 매월 34만 원씩을 3분의 1은 직원이, 3분의 1은 기업이 그 납부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이제 원금을 2천만 원 이상 적립을 하면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송금 인정이라든지 네.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해주고요. 그 기업이 적립한 거는 직원 처지에서 보면은 그게 그 소득이 되거든요. 이게 근로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네. 그 외에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고 올해 6월부터 새로 그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예. 새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 재직자가 매월 12만 원씩 5년이면 6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720만 원을 적립을 하고요. 기업하고 정부가 합해가지고 2,280만 원 하면 그게 이제 그 3천만 원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근데 청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34세까지, 네. 34세 이하면 되고요. 또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최장 그 39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뭐 근로자에 대한 비전 제시도 좋고 근무 여건 개선도 좋은데
그거를 좋은 건 알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실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성과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과실이 생기면 그걸 그 직원들하고 어떻게 분배를 하겠다라는 걸 사전에 좀 약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그 성과 공유 기업으로 좀 인정을 해서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 공유 중에 좋은 그 우리사주라든지 스톡옵션 네.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예. 스톡옵션은 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주식값이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나중에 주식값이 오른 다음에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직원한테 부여를 해서 주식값이 많이 오르면은 그게 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고 유출되지 않고 잘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재직자 채용 같은 경우는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좋은 정책들이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시고요. 게다가 이제 저희가 그 온라인 채용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오프라인에 그 채용 박람회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도 계획이 있고 채용 박람회가 10월에도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그 구직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성과 공유가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중소기업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 그렇게 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인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가 정말 좀 해결이 돼야 그만큼 중소기업도 좋은 회사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인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소유자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인데 중소기업 정책을 홍보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 책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님들께서도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을 알려주는 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수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원에게 지시를 해도 정책이 이런 거 있다 대표님한테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직접 하는 기업이 제가 보면은 사업에 선정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가급적이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앞으로 우리 서울지방청 직원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그 처지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에 큰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응원을 드리고 또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영영 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